발표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조금 냉막한 발표가 될 것 같아서 미리 양해 말씀 구하고 말씀해 주신 것들 좀 빨리 진행을 요청을 하셔서 제가 조금 속도를 높여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중앙심리학클럽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요인 연구에 관련 발표하게 된 중앙심리학클럽 신기팀장입니다. 우선 저희 중앙심리학클럽은 이상을 일상화하는 중앙심리학클럽이라고 하는 미션과 어르신 지역사회 종사자 일과 행복의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2022년 11월 개소한 노인 일자리 전문 기관입니다. 이번 연구는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참여 요인을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주요 키워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어서 연구의 배경으로는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여전히 OECD 평균보다 높은 노인 빈곤율의 심화,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2023년 제3차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등을 통해 노인의 일자리 사업이 확장되어가는 사회적 배경, 그리고 노인 일자리 전문기관으로서 지역사회 내 노인의 일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는 기관의 소명으로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이론적 배경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번 연구는 고령화 위기론과 활동적 노화에 대한 이론을 기반하여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고령화 위기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197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서구 사회의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인구의 고령화가 경제 위기와 사회보장 제도의 위기를 초래한다는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가정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를 생산성과 무관한 일종의 잉여 집단으로 간주하는 시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각은 현재 활동적 노화로 대체되어 가고 있으며 해당 이론은 노인들이 고령화되어가는 삶 속에서도 사회와 경제 체계 속에서 생산적 삶을 이끌어갈 수 있으며 더 오랫동안 일하고 더 늦게 은퇴하며 은퇴 이후에도 건강하고 생산적인 활동을 위해 장기적으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활동적 노화 이론을 근간을 두고 있으며 어르신이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일자리 및 사회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한다는 목적하에 아래와 같은 유형들로 구분되어 지속적으로 수행기관, 종사자, 예산, 참여자 등 그 규모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이번 연구는 사회서비스형 근로자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사회서비스형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소득 보충과 건강 개선 및 사회적 관계 증진 등 안전된 노후 생활을 보장한다라는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로 조건은 다음과 같고요. 이어서 해당 사업은 만 65세 이상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약 10개월간 월 60시간 근로시간을 통해 주휴수당 및 여차수당을 임금으로써 수령하고 있는 근로자 형태를 띠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입니다. 네, 구체적인 연구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연구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중량시니어클럽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 참여하는 참여자 28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총 2차에 걸쳐 대면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인구 이용 현황, 참여 요인 분석을 위해 통계적 절차를 걸쳐 자료를 도출하였습니다. 사용 도구는 보시는 바와 같이 SPSS를 사용하였습니다. 네, 이어서 연구 결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구 통계학적 일반 사항에 대한 부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설문에 참여했던 남녀의 성비는 남성 30, 여성 70%의 비중을 보이고 있으며 연령의 주 분포는 65세에서 74세로 평균 연령 71.6세로 나타났습니다. 학력 수준은 기본적으로 중고등학교 졸업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가족 형태는 노인 부부 세대가 가장 많았고 뒤이어 독거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노인 일자리를 처음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하는 인지 경로에 관해서는 먼저 1순위가 관공서, 그 다음에 이웃 및 친구, 가족 등 사회적 관계를 통한 접근이 2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가지 응답에 대한 비중은 약 1.6%의 차이로 좀 근소하게 나타난 편이었고요.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참여 요인으로는 어떤 부분이 있는 가장 보면은 가장 먼저 나타난 1순위는 경제적 지원을 위해가 77.9%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뒤를 이어서 건강 유지를 위해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응답이 7.9%로 이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이어서 일상에서의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과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부분에 대하여 물었고요. 관련된 내용으로 일상에서 가장 만족스러운 부분은 지금 현재 신체적으로 건강하여 거동이 자유로운 것이 38.7%, 경제적으로 안정되어 의식주 해결이 원만한 것이 15.8%로 나타났고요.
이어서 일상에서 가장 걱정되는 부분들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신체적 노화 또는 질병으로 건강한 일상을 보내지 못하게 되는 것이 35.6%, 그 다음에 노화로 인해 사회적 역할이 점차 축소되는 것이 25.7%로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네, 이러한 이밖의 조사 결과들 중 총 15개 케이스 이상을 교차 분석하여서 결과를 도출하였고요. 관련된 자료는 교차 분석된 자료들을 책자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오늘 발표 시간이 다 짧아서 내용을 다 담지 못한 점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결론 및 제언 부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제언입니다. 첫 번째,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경제적 지원이라는 참여 동기 이면에는 개인의 건강 악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문제를 대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며 그 외에 사회적 인정에도 높은 관심을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여자들의 모든 인구학적 요인과 참여 요인을 교차 분석하였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난 참여 요인은 1순위가 경제적 지원이었고요. 2순위는 건강 유지로 나타났으나 앞으로 일상에서 가장 염려되는 부분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참여자들은 경제적으로 빈곤해지는 것이 걱정이 아니라 신체적 노화 또는 질병으로 내가 건강하지 못한 일상을 보내는 것에 대한 부분을 우려하고 있었고, 일상에서의 만족에서도 마찬가지로 교차 분석을 했을 때 여전히 경제적으로 내가 충분히 잘 살고 있다라는 것보다 신체적으로 내가 지금 건강한 거동이 자유로운 것이 가장 만족스럽다라고 응답을 한 부분에 있어서도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을 좀 반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일상에서도 편안한 노년 생활을 위해 그다음 무엇이 가장 필요한가에 대한 질문을 물었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건강관리에 대한 부분이 1순위로 꼽히고 있었는데요. 이런 것처럼 현재 노인 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은 기본적으로 내가 경제적인 이유를 위해서 참여하고 있으나 그 이면에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 있었다라는 부분들을 알 수 있었고요. 말씀을 드리면서 제안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인 일자리 사업은 노인의 소득 보전과 노년기 역할 상실에 대해 대응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수단이며 이를 통해 노인에게 투입되는 공적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노인의 심리적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언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해요. 조금 빨리 끝내볼게요. 이어서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결론은 현재 지역사회 내 인구 구조적인 변화에 따라서 노인 일자리 사업의 수요가 계속 증가할 것이 예상되고 이를 동시에 예비 노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 결론으로 드립니다. 향후 5년 동안 중남구의 노인 인구는 현재 노인 인구 대비 28.7%가 향상될 것이 예상되고 있으며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는 현재보다 약 13만 명 이상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남구의 노인 인구의 특성은 초기 노년층이 41.7%, 예비 노년층이 31.2%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72%가 굉장히 초기 노년에 집중되고 있는 인구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반면 중랑 시니어클럽 이번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던 연령 분포는 초기, 중기 노년층이 집중되어 있고 예비와 후기 노년층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현재 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회서비스형 일자리에서 예비 노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분야가 공공전문 서비스로 제한점이라는 한계점이 있고 중랑 시니어클럽의 사업단들이 예비 노년층의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래서 앞으로 향후에는 지역사회 내 전 연령층이 갖는 일에 대한 욕구를 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유형을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으며 노인 일자리 사업 자체적으로도 만 60세 이상 초기 노년 참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제언으로 드립니다. 세 번째 결론은 참여 연령에 적합한 다양화된 홍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정보화 시대의 도래로 인터넷, 스마트폰 등 정보 습득을 위한 다양한 매체가 활성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에게는 전통적인 매체인 사회적 관계와 관공서의 영향력이 굉장히 높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중랑 시니어클럽 노인 일자리 참여자의 사업 인지 경로에서 살펴보면 관공서 소개와 주변 사람의 권유, 중랑구 회보 등이 순서였으며 생애 주기별로도 유의미한 차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예비 노년은 중랑구 회보, 아파트 게시판 등 공식적으로 문서화된 자료를 통해 정보를 인지하고 있으며 초기 노년으로 진행될수록 이웃과 친구, 가족의 권유로 인해 그리고 기존에 이용하던 관공서의 소개 등으로 개인적인 사회적 관계와 경험에 근거하여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부분을 알 수 있었고요.
예, 반면 이후 중기 노년으로 넘어갈수록 다시 관공서와 중랑구 회보 등 공공기관과 공적문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하고 있다는 차이를 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이상에서 이제 살펴본 선임 연구와 이번 연구 조사의 결과로 봤을 때 현재 노인들이 연령대별로 다른 정보 매체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다만 각각의 정보 매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설명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일자리에서의 분야에서만큼은 네, 노인 일자리 분야에서만큼은 주변 지인과 관련 일자리 기관을 그리고 관공서, 인쇄매체 등을 통하는 것이 사업 홍보에 굉장히 효과적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제 노인 일자리 사업 홍보를 위해서는 현재 참여자와 그다음에 지역 내 자치 조직의 핵심 인물인 쉽게 말하면 키맨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제 관계 중심적인 접근, 그 다음에 자격 요건, 신청 방법 등 구체적인 정보가 전달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인쇄 매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제언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사업 유형에 따라서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참여 요인 등에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가 있으나 이번 연구는 사회서비스형 단일 유형으로 진행된 만큼 결과에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네, 노인 일자리 사업의 유형은 공익형,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등 굉장히 다양하게 분류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참여 조건과 급여 수준, 근무 형태 등이 상이하고 노인 일자리 사업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자들의 인구학적 특성과 참여 요인, 희망하는 근로 형태, 노인 일자리를 통해 얻고자 하는 바와 삶의 만족도 등에서도 굉장히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번 연구조사에 참여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사회서비스형 단일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던 만큼 향후 중랑구 내 전체 노인 일자리 참여자들의 참여 요인을 세부적으로 분석하고 의미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연구는 다소 한계점이 있었다는 부분들을 제언으로 남깁니다. 따라서 더 완성도 있는 일자리 사업을 세부적으로 구성하기 위해서는 각 유형별 참여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노력과 또 지역사회에 함께하고 있는 수요처들의 의견을 채취하고 이를 사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부분을 마지막 제언으로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